경제는 고성장인데 인플레이션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의 이 물가 안정, 그동안 인플레이션 작년 한 해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였었잖아요. 금리도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뭐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미스테리다. 어떻게 되는 거냐.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되게 좋잖아요. 지표와 어떤 실물이 뭐 따로 논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뭐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지표 면에서는 이건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라고 할 만큼 미국의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American exceptionalism is real in the stock market이니까 적어도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이건 진짜다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였냐면요.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 5,000포인트 S&P 500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표 주가 지수잖아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목요일보다 28.7포인트 오른 5,026.61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미국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언급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 2022년도 때만 해도요. 높은 금리 그리고 느린 경제 성장 그리고 취약한 노동시장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 가계와 기업의 어느 정도 고통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바로 얼마 전이었었는데요. 노동시장 여전히 탄탄하고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종류의 고통이 실제로 없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톤으로 바뀐 거죠. 물론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크게 아주 흥분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과거의 그런 불안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는 거를 충분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년 반 만에 보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원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제도 쉽고 고통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미국 물가 경제 둔화 없이 안정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 파월 의장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경제는 지금 고성장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확장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세계적으로도 미국 혼자 exceptionalism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미국 경제가 remarkably strong이라는 거니까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OECD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지의 보도에서는요. US 인플레이션이 점차로 이제 안정화가 되다 보니 이제 레이트 컷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체로 이번 2, 4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조금씩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서 이에 대해 좀 간단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요약을 하면 고성장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롯된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랬다면 고통 분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요보다 공급 쪽에 있어서 개선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면요. 우선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뭐 2, 4분기부터는 낮추기 시작할 거다라고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었던 작년, 재작년 올려왔는데 왜 올렸냐라는 거죠. 물가가 오를 때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기준금리죠.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돈을 덜 쓰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인데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인 거거든요. 수요를 줄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일 것이고 그리고 또 물건이 덜 팔리니까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국민에게 고통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언제 이거에 대해 고통이 시작되느냐 뭐 이런저런 거 했는데 계속 뜨거웠잖아요. 미국 경제는 긴축을 하면서도 금리를 올리면서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GDP죠.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연간 2.5%였는데 이거는 잠재 성장률이 1.9%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금리를 높였음에도 미국 경제에서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높여서 수요에 좀 충격을 줘서 낮출 것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경제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는 그러나 적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거잖아요. 떨어진 거죠. 그러면 수요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게 어떤 상황에서 가능했던 거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거냐라는 질문이 남는 건데 바로 여기에 가격을 만들어내는 물가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측면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학자가 아니다 보니 기사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거를 전달하는 건데 아무튼 공급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와 통화 정책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힘을 낸 거라기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증가가 생산량을 결국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은 오히려 더 늘어나니 공급이 충분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석 기사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라고 해서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상품의 공급, 말하자면 재화, 공급에 있어서의 개선, 그리고 또한 인력에 있어서의 공급 개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품과 관련한 공급망의 개선이라는 것은요, 연준에서 집계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역대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가 2021년에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0.15까지 하락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표인데요. 주요 대륙 간 이 공급망이 있는데 운임이라던가 운송기간 뭐 여러 지표를 합산해서 만든 건데 평균선 이게 0인데요. 이거보다 높으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공급망의 압력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공급망 압력은 코로나 이전 2020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거죠. 공급이 원활하고 되게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 공급에 있어서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 이 완전 고용에 다다를 만큼 고용 시장이 좋았던 거잖아요. 노동부에 따르면 현지의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이 코로나 이전에 한 63%였는데 그게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거의 코로나 이전과 근접하게 62.5%니까요.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15세 이상의 어떤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는 그런 이들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팬데믹 당시에는 뭐 실업도 실업이지만 고령층 근로자가 조기 은퇴하는 것도 있고 고용시장이 어쨌거나 많이 떠나면서 급락했었는데 이제 회복했잖아요.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일손이 계속해서 부족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 고용 공급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 주요 연령층의 근로자들 노동 참여가 증가했고 또한 뭐 이민층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미국이 열리면서 재개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을 개선시켰다. 결국 수요는 유지되면서 공급이 늘어난 것이 인플레이션도 잡고 또 경기는 계속해서 미국 경기는 뜨거운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통화 정책 그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이 쓸모 없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수요 팽창을 억제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금리 인상이 없었더라면 시중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결국은 수요 둔화, 그래서 수요 둔화라던가 아니면 기업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자 기업이 선제적으로 어떤 판매 가격 관리에 나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판매 가격 관리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거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모기지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계를 했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있어서 그게 작년 2022년이죠. 재작년에는 6.8%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3.0%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낮게 고정이 되는 것이 실제 물가를 통제하는 데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데 연준이요. 근데 그게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커지면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이 뭐 회사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걸 수용하는 대신에 인건비 상승을요. 또한 판매 가격으로 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상승 올라가는 것이 임금이 올라가고 그런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일 텐데 근데 여기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것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상으로부터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 가깝게 유지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와 관련해서는요,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투자은행가들이 금년 2,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죠. 뭐 이러한 배경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뜨겁기만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S&P가 5,000선을 역사상 처음으로 넘기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요,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이요, nearly half니까요, 50%를
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회사인데요. 중국의 가치는 떨어져서 미국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첨단 기업이 활기를 띠고 또 세계 경제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AI 분야의 경쟁이 있는데 여기서 명암이 갈리면서 세계 주식시장에 있어서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의 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조사를 한 건데요. 이번 달 초 기준으로요,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요, 여기 보면은 51 트릴리언이죠. 그래서 51조 달러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 세계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1%로 되면서 거의 50%를 육박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불가사의할 만큼 뜨거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였어요. 뭐 대단합니다. 뭐 물론 이 기사가 나올 때 동시에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나오는 것이 그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그로부터 여러 커뮤니티 뱅크, 뉴욕의 어떤 특정 은행이었었죠. 커뮤니티 뱅크가 뭐 충당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또 이게 이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가 찾아오며 부동산발 은행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밖의 것들은 뭐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분석 기사였습니다.